한 주 동안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곽동훈입니다. 마스크를 쓴 채 얘기를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쓰니까 막혀서 계속 목소리가 커져야 하고 입이 안 보이니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 자꾸 되묻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저녁 때쯤 되면 목이 쉬어 있죠. 아직까지 마스크를 벗으려면 한참 남은 것 같은데 우리의 목은 어떻게 보호를 해줘야 좋을까요? 첫인상은 얼굴보다 목소리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목소리가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목소리를 어떻게 내는지 그리고 성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사람의 목소리를 관리를 할까요? 오늘 이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바로 이분입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한의사 이광호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맑은 소리 휴한의원 원장 한의사 이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굉장히 또랑또랑한 느낌이 듭니다. 네. 제 목소리랑도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두 사람이 목소리가 다르다는 건 우리가 성대 모양도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사람의 얼굴도 외모도 다 제각각이잖아요. 예. 그렇듯이 사람의 목소리도 대부분 이제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 알아보는 경우가 그렇죠. 많잖아요. 예. 그것처럼 목소리도 제각각인데 그렇게 목소리가 다른 이유는 일단은 그 성대의 크기와 모양, 예. 형태가 다른 부분도 작용을 하고요. 예. 그리고 흔히 우리가 이제 발성 혹은 공명이라 그러죠. 이제 그렇게 소리를 모을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흉곽에 하나, 네. 그다음에 코 쪽에 하나, 머리 예. 쪽에 하나 이렇게 여러 곳의 공간들이 있는데 예. 그 공간들이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느냐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그 공간을 활용해서 발성을 사용할 수 있는 네. 각 근육의 발달 정도가 또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요. 그에 따라서 이제 목소리도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전문적으로 얘기할 때 뭐 두성이다, 흉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네. 요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가수들. 이제 소리라는 게 이 성대의 힘만 가지고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요. 네. 사실 성대는 조금만 사용해도 이 공간을 활용해서 소리를 압축하면 훨씬 더 강한 소리를 쉽게 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먼저 이 흉곽에다가 소리를 예. 먼저 모은 다음에 네. 소리를 이렇게 빼내게 되면 예. 흔히 뭐 소몰이 장법이라 그러죠. 예를 들면 박효신 씨, 네. 뭐, 어느새 길어진 이런 이게 것처럼. 가슴으로 내는 소리. 네, 흉성. 가슴에서 먼저 소리를 모아서 내면 굵직한 소리가 나요. 길어진. 네. 네네네. 이게 흉성이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비성이라든지 이제 두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노래 쪽에서 쓰는 개념이긴 한데 네. 요 위에 있는 공간에다가 소리를 압축만 시키면 저절로 소리가 강해지거든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뭐 뜬소리 쓰는 분들 중에 락 가수들이 많으니까 네. 예를 들면 뭐 가수 김경호 씨 같은 노래 락커들. 가지고 하면 예. 이제 예를 들면 노래 한 소절 중에 예를 들면 손가락 하나의 뜻대로 이런 파트가 있다 치면요. 예. 요거를 코 쪽으로 모으면 손가락 하나의 뜻대로 뜨는 소리 맞네요. 느낌이. 예. 떠서 예. 마치 이제 계란빵 파시는 분들처럼 약간 코 소리가 이렇게 많이 나는 소리가 나고요. 요게 비성이고. 비성이고 요걸 약간 뒤쪽으로 옮겨서 약간 이제 머리 중간에 있는 공간을 모으게 되면은 예. 살짝 이제 콧소리가 빠지고 손가락 하나의 뜻대로 중간쯤 되는 소리가 나오는 네, 거거든요. 좀 더 이제 정제된 소리가 나와요. 소리를 내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성대와 그 주변일 겁니다. 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볼 기회가 없거든요, 선생님. 네네네. 성대 주변이 어떻게 생겼는지 꼭 해부학적인 구조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가 입이고 네. 이걸 목구멍이라 그럽니다. 예. 목구멍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예. 지금 여기 그림에는 표시되어 있는 앞쪽에 있는 이 관을 후두라고 하고요. 예. 여기는 생략돼 있지만 뒤쪽에 관이 하나 더 있어요. 요거를 식도라고 음식이 합니다. 넘어가는. 네. 네. 후두로는 공기만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숨쉬거나 노래하거나 말하는 데 쓰이게 되고요. 예. 이 식도로는 물과 음식이 넘어가서 소화 쪽으로만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네. 입으로 먼저 물이든 공기든 뭐든지 들어가게 되면 네. 공기는 전부 이 후두를 통해서만 숨쉬거나 노래하거나 말하는 데 쓰이게 되고요. 예. 물하고 음식은 후두로 못 들어가요. 오로지
뒤쪽에 별개의 관인 식도로만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요 위에 표시되어 있는 요런 뚜껑이 하나 있을 거예요. 네. 요거를 후두 덮개라고 그래요. 예. 요 덮개는 언제든지 덮이기도 하고 네. 열리기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예. 물과 음식이 식도로 들어갈 때는 순간적으로 후두 덮개가 덮어서 후두를 막아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호흡 곤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고요. 네. 물과 음식이 넘어가고 나면 즉각 다시 후두 덮개가 열려서 숨이 쉬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후두 덮개라는 게 이제 마치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하면서 네. 예, 식도로 넘어갈 거, 기도로 넘어갈 거 이렇게 갈라주는 역할을 하는데 요 기도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소리를 내는 기관이 이제 아무래도 성대입니다, 선생님. 네. 그렇죠?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성대를 한번 보도록 하지요. 네. 성대라는 거는 이제 후두는 관이라서 소리를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 없거든요. 예. 오로지 소리 조절을 위해서 후두의 부속품처럼 존재하는 게 성대인데 네. 이제 성대가 모양을 바꿔가면서 소리를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흔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삼각형 형태 비슷하게 생겨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죠. 앞쪽 부분을 쪼우고 네. 나머지 이제 열린 부분으로 공기가 통과하면서 예. 소리를 조절하거든요. 예. 입술하고 비슷해서 이쪽이 성대 앞쪽에 생각하시고 이쪽 뒤쪽에 생각하시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낸다고 보시면 예,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열린 공간을 통해서 소리를 조절하는데 예. 기타도 보면 굵은 줄일수록 굵은 소리가 나고 예. 짧게 잡을수록 고음이 나잖아요. 예. 성대도 마찬가지로 이 열린 공간의 길이가 길수록 저음이 나고요. 네. 이 폭이 넓을수록 굵은 소리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남성들이나 체구가 조금 크신 분들이 굵은 목소리가 나는 이유가 그렇죠. 그런 이유가 이 성대 되겠네요. 크기 자체가 클수록 저음이나 아니면 굵은 소리 유리하기 음. 때문에 특히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덩치만 큰 게 아니라 예. 울대가 튀어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성대가 있을 공간 자체를 확장하기 때문에 좀 더 성대 크기가 더 큽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저음과 굵은 소리가 나는 거고요. 예, 예.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걸 보면 이런 네. 식으로 계속 환자들하고도 대화를 하실 테고 네. 쉬는 시간에는 이제 노래도 부르신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목소리가 갈라지거나 쉰 목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들과의 차이점인 거죠. 뭔가 네. 비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네. 저희가 생활하면서 잘못 목소리를 네. 성대를 사용하는 잘못된 습관 같은 게 있나요? 우리가 목소리를 낼 때는 앞에 초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성대만 가지고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목이 버틸래야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이제 성대 외에 다른 근육을 활용해서 소리에 힘을 더하느냐에 따라서 예.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어.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그 지속력이 결정이 되는데 어. 그래서 이제 똑같이 소리를 내더라도 무조건 이제 폐의 압력과 성대의 힘만 가지고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예. 성대는 조금만 쓰고 얼마나 이 공간 활용을 하느냐, 다른 근육을 쓰느냐를 가지고 예, 예. 얼마나 더 오래 얘기할 수 있는지를 얼마든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아, 목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말고 네. 온몸을 다 써서 분산시켜서 좀 얘기를 하라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예를 들면 것 뭐 같네요. 농담 삼아 발끝까지 다 쓴다고 하는데 정말로 발끝까지 다 써요. 예. 락 음악 같은 그런 고음을 내기 위해서는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근육을 다 써야 그 압력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평소에 네. 선생님은 말씀을 하실 때 어떤 것들을 조심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나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목이 약한 편이에요. 그래요? 예, 예. 락 음악을 해서 굉장히 목이 셀 거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만 잘못 사용하면 바로 목이 쉬어버릴 정도로 그래요? 약해요. 예.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노래할 때도 그렇고 이제 평소에 말할 때도 그렇고 예. 이 습관이 중요한데 제가 보면 지금도 일부러 톤을 상당히 낮춰놨어요. 아, 이 지금 낮춰서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말한 대로 하면은 약간 톤이 이 정도로 높고 이걸 또 굉장히 빠르게 얘기해요. 그리고 아. 사투리도 많이 쓰고요. 예.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하기 위해서는 톤을 이렇게 일단 이만큼 낮춰놓고요. 낮춰서? 발성 써서 낮춰놓고 예. 그리고 일단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지금 천천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억양의 강세를 별로 주질 않아요. 예. 네, 억양이 셀수록 소리가 빠를수록 톤이 높을수록 예. 성대를 많이 사용할수록 성대가 더 망가지기 쉽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네. 약간 시끄러운 경상도 사투리는 금방 목이 쉴 수 있다. 네,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목 질환이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예외도 있습니다. 강호동 씨 같은 경우 보면 네, 계속 하이톤으로 소리를 네. 지르거든요. 뭐, 여러분들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1시간 실제 녹화 시간은 더 길겠죠. 네. 그래도 끝까지 그 톤이 유지가 된단 말입니다. 네, 타고난 강철 성대 같은 게 선생님 있습니까? 실제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MC 분들도 그렇고 가수분들도 그렇고 차이가 많이 나요. 네. 뭐 흔히 어떤 분들은 강철 성대다, 어떤 분은 유리목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실제로 그럼 유리 성대도 있고 네. 강철 성대도 있고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어. 그게 이제 선천성 요인과 후천성 요인이 다 있긴 한데 예. 그 성대라는 것 자체가 원래도 내구성은 누구나 약해요. 약한데 예. 회복력이 워낙 좋아서 유지되는 조직이라서 이 내구성 자체는 이제 얇은 근막이라서 그렇게 튼튼해봐야 튼튼할 수는 없고 예. 선천적으로 굉장히 회복력이 좋은 사람들은 예. 써도 쓰는 족족 다 회복되기 때문에 아무리 소리 질러도 멀쩡한 거고요. 아하. 반대로 이제 선천적으로 이제 성대로 들어오는 회복력이 워낙 약한 분들은 예. 조금만 써도 금방 목이 내구성이 다 해버립니다. 저는 방송 요 1시간 녹화 딱 하면 목이 무조건 쉬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유리 성대인 건데. 네. 그럼 강호동 씨와 저와의 차이는 근육량인 것 같은데 네. 근육이 많으면 강철 성대인 건 겁니까? 근육의 영향도 없진 않은데 예. 그거는 좀 소량이에요. 예. 근육은 얇은 근막에서 아무리 튼튼해봐야 그렇게까지 튼튼할 수 없거든요. 예. 강호동 씨와의 차이라면 강호동 씨는 혈액순환 능력이 특히 성대로 들어가는 혈액순환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성대는 이렇게 우리 몸에서 예를 들면 이제 회복력이라 그러면 예. 얼마나 그쪽으로 혈액순환이 활발하게 예. 들어가느냐를 가지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성대는 굉장히 모세혈관이 발달돼 있어서 항상 어마어마한 속도와 힘으로 피가 지나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쓰면은 워낙 약한 조직이기 때문에 네. 금방금방 상처가 나지만 예. 혈액순환이 계속 보충되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회복을 바로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회복력이 좋으면 예. 아무래도 훨씬 유지할 수 있겠지만 근육량보다는 이 성대로 들어오는 혈액순환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까닭에 예. 좀 더 빨리 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궁금해지는 거죠. 네. 직업적으로 말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네. 근데 타고나기에는 유리 성대인 겁니다. 네. 그러면 내가 목소리를 좀 성대를 좀 강하게 단련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 네. 요거 해보고 싶은 거죠, 선생님. 가능합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예. 그게 실제 그 반증이 바로 제 케이스거든요. 그래요? 제가 정말 심한 유리목입니다. 처음에 그렇습니까? 노래를 시작했을 때 2분도 못 불렀어요. 예. 목이 못 버텨서.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발성과 관리법으로 이렇게 극복한 케이스인데 예. 성대도 일단은 근육이에요. 네. 달리기 선수가 처음 달리기 하면 몇 번 달리고 나면 지쳐요. 예. 근데 계속해서 달리기 연습을 하고 나면 예. 발달이 돼서 나중에는 몇 번을 달려도 다 커버를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네. 쓰시는 그 방법의 비법을 뭐 다는 안 되겠지만 네. 저희들이 따라할 수 있는 또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걸 단련할 수 있는 따라할 방법이? 수 있는 것 중에 발성은 너무 어렵고요. 예. 이제 좀 더 톤을 네.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낸다. 안정적으로? 예를 들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예. 분명히 나긋나긋하게 약하게 얘기하는 듯 하지만 예. 그래도 톤이 굉장히 올라가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제가? 네. 그래서 목이 쉬는군요. 상당히 하이톤을 쓰세요. 예, 예. 그래서 하이톤이라는 거는 아무리 나긋나긋하게 얘기해도 예. 성대를 좁히는 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네. 압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음.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리 힘을 뺀다 한들 상당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대에 무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톤을 조금만 낮춘다고 생각하시고 예. 약간만 톤을 안정적으로 낮추고 예. 그리고 그 이미 잘하고 계신 네. 나긋나긋하게 예. 천천히 부드럽게 얘기하는 습관을 들여서 하시면은 아무래도 훨씬 오랫동안 얘기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나긋나긋하게 천천히 네. 목소리의 고저를 너무 들락날락하지 말고 네. 요 정도 진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목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네. 폭이 또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에는 그렇게까지 집중을 안 하셔도 돼요. 예. 예를 들면 뭐 목이 아프다 할 때 관리를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최대한 말하지 마라, 소리 그렇죠. 지르지 마라. 예.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예. 그게 아니고 말을 할 때 조금만 더 천천히 얘기해라. 예. 혹은 소리 지를 때조차도 소리 지르지 마가 아니라 예. 조금만 천천히 소리 질러라고 예. 하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아, 지금 저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물을 자주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선생님이. 네. 한 번도 안 드셨어요. 예. 왜냐하면 성대가 이제 내구성이 유지되려면 네.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수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외부에서. 외부 말고 내부에서. 내부에서. 네. 예. 혈액순환을 통해서 공급받은 수분만이 성대에 쓰일 수 있고 외부에서는 아무리 물을 마셔도 전부 식도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아, 그렇죠. 기도로 네.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을 오히려 어. 말을 많이 할 때는 네.
많이 마시거나 또 뜨거운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네. 오히려 성대가 더 빨리 쉬어버리거든요. 예. 내부에서 공급이 끊겨서. 그래서 평소에는 뜨거운 물이든 자주 마시지만 네. 상담원처럼 하루 종일 얘기해야 할 때는 네. 오히려 물은 미지근한 물을 홀짝홀짝 자주 적셔만 주시는 걸로 수증기만 유지해 주시고 예. 혹은 차라리 개인 가습기를 틀거나 스프레이를 뿌려주시는 게 훨씬 더 관리에 좋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예, 지금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뜨거운 물을 계속 마시는 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네.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적시는 정도로만 네. 드시도록 하고 차라리 가습기가 도움이 되겠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셨고 네. 필요한 말은 해라. 하지만 말수를 조금 줄이고 볼륨을 낮추어서 천천히 얘기를 해라. 그것만 네. 해도 네.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요렇게, 서너 배 이상까지 차이가 납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또 이거 쉰 목소리 하면 네. 역류성 식도염하고 연결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한의학적으로도 선생님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그렇게 역류성 식도염과의 연관성을 찾는 분들이 좀 많은데 네. 결과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예. 영향을 받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는 아닌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가요? 네, 실제로 역류성 식도염이 굉장히 심하시면 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신물이 올라오시면 바로 목이 쉬는 경험을 하실 수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 정도 영향을 주는데 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목구멍은 후두와 식도로 나뉘어져 있어요. 네. 후두로는 오로지 공기만 왔다 갔다 하고요. 예. 액체는 전부 식도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예.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 거는 위장에서 위산이 올라온다는 건데 이 위산은 식도를 타고 올라오지 후두를 타고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상 그리고 아까 후두를 사용할 때는 식도가 폐쇄되고 식도를 사용할 때는 후두가 폐쇄된다고 했는데 네. 그건 먹는 때만도 아니고 예. 오히려 구토를 하거나 위산이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식도가 열리면 후두 덮개는 닫혀요. 예. 그래서 실제로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서 위산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네. 위산이 직접 후두로 들어가진 못해요. 그래서 사실 성대 결절의 근본 원인이 될 수는 없거든요. 네. 네. 다만 위산이 너무 자주 올라오게 되면 네. 후두의 입구가 위산에 의해서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위산이 올라오면서 위산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예. 그 위산가스가 항시 차 있게 되면 예. 기체 성분인 위산가스는 성대를 적실 수 있어서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역류성 식도염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실제로 뭐 위산이 올라오는 그런 신물이 올라오는 그런 증상을 경험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예. 거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대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흔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역시 성대 결절입니다. 뭐 네. 대부분의 가수들이 뭐 이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결절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죠? 먼저 결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 그 단계를 먼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예.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성대가 문제가 생기는 거는 사실은 원래 보통 우리 심목소리는 금방금방 자주 경험하잖아요. 네. 네, 언제든지 좀 무리하면 심목소리가 생길 수 있는데 예. 급성적으로 무리를 한 상태에서는 네. 성대 표면에만 상처가 생겼다가 나았다가를 반복하기 때문에 별 예. 문제가 될 게 거의 없어요. 예. 근데 데미지가 너무 많게 오랫동안 지속돼서 축적되거나 네. 혹은 성대의 회복력의 근간이 되는 모세혈관 분포에 문제가 생기면 네.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 우리가 흔히 예를 들면 밤샘만 하더라도 네. 말 한마디 안 했는데도 목이 쉬어요. 목이 쉬잖아요. 예. 그러니까 꼭 말을 해야만 목이 쉬는 게 아니고 아하. 몸 자체가 뭐 무리를 한다거나 예. 뭐 큰 지병을 오래 앓는다거나 해서 시달리게 되면 네. 회복력만 떨어져도 목은 쉬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회복력이 떨어지거나 데미지가 오랫동안 증가하거나 네. 이 두 요소로 인해서 데미지가 축적되면 예. 성대의 상처가 깊어지면서 부어올라요. 예. 요거를 성대에 염증이 생겼다 혹은 후두염이 발생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붓기 때문에 심목소리는 더 가속화되게 되고 그렇죠. 이 붓기가 직접 느껴지는 걸 이물감이라 그래요. 예. 우리 목에 뭔가 걸려 있는 것 같이 예, 느껴진다, 예, 붙어 있는 것 같다. 예. 이게 이물감이 일차적으로 이 붓기에서 만들어지고요. 예. 이 붓기 아래 상처에서 계속 진물이 올라오는데 네. 그 진물이 뭉쳐서 올라오는 걸 우리가 가래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가래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 이렇게 상처 나서 부어 있는데도 계속해서 데미지가 들어오게 되면 상처에 또 상처가 생기고 또 예. 상처가 생기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고 느끼게 되면 예. 다소 예민한 기능들은 포기하더라도 예. 이 데미지에 최적한 상태를 만들려고 해요. 아. 그래서 겉면에 굳은 살을 이렇게 둘러서 예. 이제 데미지를 잘 견딜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예. 그걸 바로 성대 결절이라고 이해하시면 그게 됩니다. 성대 결절이라고. 네. 그럼 이제 주로 이렇게 성대 결절이 생기는 분들은 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 가수, 뭐 네. 상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네. 주로 생기는 거겠네요. 의외로 근데 예.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 비중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건 왜 그럴까요, 선생님?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응. 데미지가 증가해도 문제가 발생하지만 아, 회복력이 약해서. 회복력이 떨어져도 발생을 합니다. 아.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을 때 스트레스 받으면 혈액순환이 전부 뇌 쪽으로 쏠리거든요. 예. 그럼 당연히 성대로 들어올 혈액순환은 떨어져요. 어. 그래서 오랫동안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만 해도 네. 성대결절 걸릴 수 있고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일반 모이실 수 있다. 주부분들이나 어. 은퇴하신 중년 남성분들도 은근히 비중이 큽니다. 그렇겠네요. 네. 자, 성대 결절 알아봤고요. 그거 말고도 또 성대 뭐 낭종, 네. 다른 폴립 이런 게 있죠, 선생님. 요거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절을 먼저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이 네. 쉬울 것 같은데 예. 형태랑 구조랑 이런 것들은 다르긴 하지만 결절이랑 별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예. 결절은 굳은 살이 둘러지는 걸 결절이라 그러고요. 네. 때로는 이렇게 혹이 자라나는 경우가 있는데 예. 혹이 크게 자라나는 걸 폴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혹은 이렇게 물집 잡히는 것처럼 예. 물혹이라 그러죠. 예. 그렇게 생기는 걸 성대 낭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물혹이 낭종. 네. 이게 형태는 굉장히 달라 보이는데 네. 때로는 뭐 낭종 같은 경우는 잘 터지기 때문에 막 출혈이 많아서 더 걱정하시는 분도 많은데 예. 근데 요거는 경중의 차이는 크게 있지는 않고요. 예. 발달되는 원인, 기전, 예. 치료법, 관리법까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네. 사실 우리 입장에서 궁금한 건 그겁니다. 이거 치료를 어떻게 할 거냐. 네. 지난번에 이비인후과 선생님 나오셔서 이제 치료하는 거 뭐 약을 네. 쓰고 수술도 가끔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한방에서는 이걸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가 이제 궁금해지는 겁니다, 선생님. 네. 어떻게 하세요? 한방에서는 일단 결절 폴립 낭종을 제거하는 데 집중을 하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그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펜 많이 잡아서 여기 구두살 박히면 예. 이거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뜯어내야 되죠. 뜯어내고 방법이 없어요. 예, 예, 예. 그런데 생각보다 성대 결절이나 폴립 등은 성대 질환, 즉 심목소리나 여러 가지 성대 증상을 나타내는 근본 원인만은 아니에요. 예. 그건 오히려 성대 질환이 쭉 발달하면서 증상이 먼저 생기고 예. 그 증상이 심화됐을 때 네. 중후반기에 나타나는 결과물이자 2차적인 원인에 해당하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성대 결절을 당장 없애는 데 주력하는 게 아니고 이 증상이 최초로 시작된 시발점으로 들어가서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을 수도 있다. 네. 예, 예. 예.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은 결국에 땀 문제가 아니라 아. 성대로 들어오는 혈액순환 공급에 문제가 생긴 거고 아하. 그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현실적으로 성대로 들어오는 모세혈관 분포 밀도가 낮아지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치료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네. 이미 혈액순환 능력이 떨어져서 얇아져 있고 건조해져 있는 성대에다가 예. 억지로라도 혈액순환을 활성화시켜서 부풀리고 네. 회복력과 보호 기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예. 좁아져 있는 모세혈관에 계속해서 혈액순환을 활성화시켜서 네. 모세혈관 밀도가 다시 늘어날 수 있도록 해서 아. 결절은 스스로 없어질 수 있도록 유도를 예. 합니다. 어차피 다치는 기전은 계속 있는 거니까 네. 회복할 수 있는 기능을 북돋워 준다. 이렇게 제가 이해가 그렇죠. 지금 되고 있는데 네. 그럼 자 이거를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한약을 쓰느냐? 침을 쓰느냐? 네. 선생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들입니까? 주로 한약을 쓰는 게 가장 메인 치료에 해당해요. 그래요? 예. 한약을 통해 왜냐하면 이 치료를 하려면 지속력이 중요하거든요. 네. 지속적으로 성대에 계속해서 혈액을 공급하면서 모세혈관이 확장되도록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거를 뭐 하루에 두세 번씩 한의원을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한약을 통해서 이제 몸 안에 있는 혈액 순환의 중심이 성대로
집중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성대에 지금 열이 떠 있고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그 염증과 열을 가라앉힐 수 있는 또 약을 같이 쓰고요. 예. 그리고 성대뿐만이 아니고 몸 전반의 체력과 혈액 순환 능력을 더 활성화시켜서 성대가 좀 더 빠르게 치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약과 약제들을 씁니다. 그러면 주로 선생님에게 오시는 환자분들은 이제 네. 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 네. 아니면 뭐 가수들, 가수 네. 지망생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분들에게 쓰시는 약이 거의 뭐 비슷합니까? 아니면 체질 따라 굉장히 다르고 그런가요, 선생님? 조금씩 다르게 쓰긴 하는데 예. 기본적으로는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이제 체질이라는 거는 이제 성대 내구성의 그 음. 선천성에 대한 부분이라서 예. 아무래도 비슷한 체질들이 와요. 아, 그래요? 성대 내구성 회복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예, 예. 대부분 오죠.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질을 굳이 많이 가려서 쓰지는 않고요. 예. 이제 원리에 집중을 해서 이제 어떻게든 성대 회복력이 다시 높아질 수 있는데 집중하기 때문에 비슷한 약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요. 네. 얘기를 들으니까 더 궁금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네. 선생님 환자분 중에 네. 뭐 어떤 가수분들이 이렇게 치료를 해서 이렇게 좋아졌다. 네. 그런 소개해 주실 만한 케이스가 있을까요? 케이스는 좀 새삼없이 많습니다. 예. 이제 구분을 하면은 일반 환자분과 전문가 그룹이 달라지는군요. 예. 일반 환자분들은 보통 이제 해볼 거 다 해보고 예. 이제 갈 때까지 가셔가지고 네. 중증돼서 아무 데서도 못 고치면 예.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지막에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 네. 그래서 뭐 10년, 20년 넘은 결절 이런 분들도 많고 예. 이런 분들도 깨끗하게 결절 사라지는 분들이 대다수고요. 예. 가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성화된 분보다는 이제 급성으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당장 내일 공연을 네. 해야 되는데 오늘 목이 쉬었어 지금. 그렇죠. 그렇죠. 예. 최근에 예를 들면은 지금 한창 이제 공중파에서 네. 이제 트로트 기반인데 마치 운동 전국 그런 체전을 프로그램 되게 연상하는 많죠. 그런 네. 프로그램 한창 하고 있거든요. 네. 곧 이제 준결승, 결승 이렇게 넘어가는데 예. 네, 거기에서 지금 우승 후보로 지목되는 한강 씨라는 가수분이 실제로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점점 라운드 올라갈수록 네. 목 관리가 안 돼서 어. 이제 무리하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목이 완전히 쉬었는데 예. 3주 후에 준결승을 그렇지. 해야 된다거나 중요한 거 이제 계속 남았는데. 예, 중요한 라운드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예. 찾아오셔서 치료를 했고 네. 다행히 그 짧은 시간 동안 치료가 돼서 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노래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거든요. 예. 또 예를 들면 이제 작년에 한창 트로트 열풍을 했던 메인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 가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탑6 중에 3분도 저희가 좀 치료 관리를 해드렸었고 예. 그중에 예를 들면 뭐 가수 신성 씨, 가습기 저음 네. 신성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장에 이제 무대를 계속 서야 되는데 공연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근데 당장에 목소리가 안 나올 때 소리를 내게 할 방법이 필요해서 네. 그런 것도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주로 약제를 많이 쓴다고 하셨는데 선생님 네. 뭐 침을 맞았다, 뜸을 뭐 치료를 네. 받았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치료도 하시나요? 네, 같이 합니다. 보조적으로 필요한 치료인데 예. 이제 침과 뜸과 부항 예.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하게 됩니다. 때로는 전기도 활용하고요. 예. 우리가 목소리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약으로도 이제 목으로 들어가는 성대로 들어가는 이 혈액순환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예. 약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침을 통해서도 이제 성대 쪽으로의 혈액순환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이 침추를 활용해서 좀 더 보조적으로 치료를 곁들이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성대만 사용해서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주변 근육을 활용해서 목소리에 힘을 북돋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 주변 근육이 뭉쳐져 있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면 또 목소리를 내기 힘들어요. 근육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침과 전침 등을, 예. 전기 등을 활용해서 네. 이 주변 근육들을 다 풀어놓는 치료를 통해서 예. 훨씬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오. 그리고 뜸과 부항을 활용해서 성대뿐만이 아니라 몸 전반의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치료도 곁들이고 있습니다. 약제, 침, 뜸도 같이 쓰신다고 하셨고 네. 선생님 또 왜 이런 거 쉰 목소리 말고 네. 목소리 이상하게 막 떨리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것 때문에 네. 치료받는다는 분들도 들었습니다. 이게 네. 무슨 얘기인가요? 요거는 이제 생각보다 더 성대결절보다 더 생소한 질환인데 예. 근데 이제 이런 치료 집중하다 보면 생각보다 또 많이들 찾아오세요. 그래요? 목소리가 신목소리로 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먼저 보여드리면 예. 똑같이 안녕하세요라고 얘기하더라도 네. 연출성 발성 잘 되면 안녕하세요
흔들려 버려요. 그래요? 떨리고 흔들려 버려요. 연축성 발성장애. 발성장애. 네, 때로는 이게 오히려 더 심해지면 흔들리지도 않고 안녕하세요. 연결이 안 돼요. 다 끊겨버리는 수가 본인은 있어요. 되게 힘드실 것 같네요. 예를 들면 팔 운동을 한다고 보면 아령을 들면 팔에 힘이 남아 있고 적절한 무게를 들면 쉽게 이렇게 운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팔의 근육에 힘이 다 빠져 있거나 무리한 아령을 들면 어떻게 돼요? 떨리죠, 막. 경로도 제대로 안 잡히고 부들부들 떨려요.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예, 이게 연출성 발성장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대 근육이 수분 공급을 받아야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예. 이제 수분 공급 기능이 너무 극도로 떨어져서 성대가 완전히 메말라 버리면 음을 유지할 수 없어서 소리가 끊기거나 네. 혹은 억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대 근육이 부들부들 떨려버릴 수 있어요. 그때 나오는 게 연출성 발성장애여서 상당히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야, 특이한 목소리 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군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선생님. 카페 같은 데 가보면 네. 목에 좋은 한방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시즌에서 특화돼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목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무슨 한방차 같은 게 선생님 있나요? 많습니다. 사실 이제 한 제품이 중요한 건 아니고 예. 네, 그렇게 차를 말 많이 할 때 말고 네. 쉴 때 자주 마셔주시는 습관 자체를 1년 이상 길게 잡으시면 예. 어떻게든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제 맹문동차 이런 것들 맹문동. 맹문동차를 추천드리는데 예. 요거는 실제로 이제 염증도 많이 가라앉혀주고 예. 성대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예. 이런 것들을 챙겨 드실 수 있는 분들은 맹문동차를 드셔주시고 예. 혹은 좀 더 흔한 게 필요하다. 예. 그러면 물 대신 보리차를 마시는 게 보리차. 생각보다 성대에 굉장히 좋습니다. 차가운 성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보리가. 그 찬 성질이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역할과 예. 그리고 보리 자체가 또 성대의 수분을 조금 보릿해주는 역할을 할 수 예. 있거든요. 그래서 물 대신 보리차를 미지근하게 자주 마셔주는 것도 도움이 예.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지금도 쉰 목소리로 네.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네. 그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신목소리는 가수나 특수직업군에게만 걸리는 특수질환만은 아니에요. 예. 누구에게나 노출될 수 있는 질환이에요. 예.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제 그냥 언젠가는 낫겠지 하면서 방치하다 보면 어느 순간 중증이 돼서 그렇죠. 치료가 정말 난해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당장의 신목소리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예. 그리고 성대 결절 등으로 중증이 너무 심각해져도 네.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 성대 질환이니까 예.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음. 미리 심각하다면 당장 치료 시작하실 것을 권유해 드리고요. 음. 그리고 별거 아니지만 말을 할 땐 오히려 미지근한 물을 적셔만 주시듯이 자주 드시는 걸로 이런 습관 들이는 거랑 네. 말을 할 때 최대한 천천히 부드럽게 얘기해 주시는 거 예. 요거는 정말 중요하니까 꼭 지켜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네, 목소리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한의사 겸 가수까지 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훨씬 더 귀에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목소리 관리 그리고 한방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하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가수 겸 한의사 이광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매주 녹화가 끝나고 집에 갈 때쯤 되면 이제 목이 쉬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선생님 말씀대로 천천히 얘기를 낮은 톤으로 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방송은 부산의 뮤직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TV닥터 인사이트 다음 주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